500년 전 세계 최강 제국의 황제가 500년 전통을 깨뜨렸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명의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소녀가 어떻게 세계 최강국의 황후가 되어 역사를 바꿨을까요? 노예에서 황후로, 절망에서 권력으로.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한 여인의 놀라운 실화입니다. 16세기 초 지중해를 무대로 펼쳐진 세계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동쪽에서는 오스만 제국이 유럽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었고, 서쪽에서는 스페인과 신성로마 제국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오스만 제국은 가히 지구상 최강의 제국이라 불릴만 했습니다. 1520년 26세의 젊은 슐레이만이 제국의 10대 술탄으로 즉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슐레이만 대제라 불렀습니다. 그는 아버지 셀림 1세가 이루지 못한 꿈들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갔습니다. 1521년 베오그라드 정복, 1522년 로도스 섬 함락, 1526년 헝가리 왕국 멸망. 유럽 전체가 오스만의 위력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적의 황제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1520년대 어느 날 크림 반도에서 온 노예 상인들이 이스탄불의 톱카프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상품 중에는 우크라이나 로아틴이라는 작은 마을 출신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본명은 알렉산드라 아나스타시아 리소프스카. 아버지는 그리스 정교의 사제였고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총명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의 평범한 일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크림 칸국의 타타르족들이 우크라이나를 습격했을 때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공녀로 바쳐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제상 이브라임 파샤의 소유가 되었던 그녀는 곧 궁정의 관례에 따라 술탄의 하렘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록셀라나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러시아 여인이라는 뜻이었죠. 하렘에는 이미 술탄의 총애를 받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이 데브란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술탄의 아들 무스타파를 낳아 차기 황후감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록셀라나는 그저 수많은 후궁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슐레이만이 록셀라나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록셀라나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적이었고 재치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술탄과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교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른 후궁들이 술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록셀라나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펼쳤습니다. 슐레이만은 그녀를 휘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즐거운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무입이라는 필명으로 그녀에게 수많은 사랑의 시를 지어 바쳤습니다. 나의 동반자, 나의 사랑, 빛나는 나의 달빛이여. 나의 목숨과 같은 벗, 나의 가장 가까운 이. 아름다움의 제왕인 나의 술탄. 나의 생명, 내가 살아가는 원인이 되는 나의 천국. 세계 최강 제국의 황제가 한 노예 출신 여인에게 이런 시를 바쳤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34년 슐레이만의 어머니 하프사 술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사랑을 달갑지 않게 여기던 태우가 사라지자 슐레이만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스만 제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탄이 정식 결혼을 한 것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전통에 따르면 술탄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후궁을 두되 특정한 한 사람을 황후로 삼지는 않는 것이 500년 넘게 이어진 관례였습니다. 이는 외척의 세도를 막고 후계 구도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슐레이만은 이 모든 전통을 깨뜨렸습니다.
1534년 어느 봄날 톱카프 궁전에서는 오스만 제국 역사상 가장 화려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베네치아와 신성로마 제국의 사절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본국에 상세한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술탄이 한 노예 출신 여인과 정식으로 결혼했다는 이 소식은 유럽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록셀라나는 이제 하세키 술탄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었습니다. 술탄에게만 속한 자라는 뜻이었죠. 이는 오스만 제국 최초의 황후 자기였습니다. 결혼 후 록셀라나의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황제의 아내가 아니라 정치와 외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록셀라나가 폴란드 왕 지그문트 2세에게 보낸 편지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그녀가 단순한 미인이 아니라 뛰어난 정치적 식견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오스만 제국과 폴란드 사이의 외교 관계 개선을 위해 직접 나섰고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록셀라나의 급부상은 궁정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기존의 권력자들은 그녀를 위험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가장 큰 갈등은 대제상 이브라임 파샤와의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브라임 파샤는 슐레이만의 어린 시절 친구였고 그리스 출신 노예에서 최고 권력자까지 올라선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마이 데브란의 아들 무스타파 왕자를 지지했고 록셀라나의 정치적 개입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1536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브라임 파샤가 갑자기 처형된 것입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황제의 권한을 넘보았다는 것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 뒤에 록셀라나의 영향이 있었다고 의심했습니다. 록셀라나는 슐레이만과의 사이에서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메흐메트, 미흐리마, 셀림, 바에지트, 지안기르까지 오남 일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야망은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을 차기 술탄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슐레이만의 장남 무스타파가 유력한 후계자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스타파는 마이 데브란의 아들로 군대와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뛰어난 왕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다음 술탄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록셀라나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무스타파가 술탄이 되면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전통에 따르면 새로운 술탄이 즉위하면 다른 왕자들은 처형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록셀라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스타파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오스만 궁정에는 숨막히는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에는 무스타파와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다른 쪽에는 록셀라나와 그녀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1543년 록셀라나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첫째 아들 메흐메트 왕자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메흐메트는 총명하고 뛰어난 왕자로 무스타파의 버금가는 후계자감으로 여겨지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큰 상처를 받은 록셀라나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희망은 둘째 아들 셀림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셀림은 형 메흐메트나 이복형 무스타파에 비해 크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술을 좋아하고 나태한 면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후계자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록셀라나는 끝까지 자신의 아들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25년간 지속된 슐레이만과 록셀라나의 사랑. 그 사랑이 과연 제국의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재앙이었을까요? 1550년대에 들어서면서 오스만 궁정의 권력 구도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슐레이만은
이미 60세를 넘어선 노황제였고 후계자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스타파 왕자는 이제 38세의 장성한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뛰어난 무예와 지략을 겸비한 그는 군대와 백성들 사이에서 진짜 황제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니체리들은 무스타파를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무스타파 왕자야말로 할아버지 셀림 1세와 아버지 슐레이만 대제의 피를 이은 진정한 후계자라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반면 록셀라나의 아들들은 상대적으로 초라했습니다. 큰아들 메흐메트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둘째 셀림은 아버지나 이복형에 비해 크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바예지트는 나름 능력이 있었지만 아직 젊었고 무스타파만큼 대중적 지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궁정의 분위기는 무스타파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도 차기 황제는 당연히 무스타파 왕자라는 인식이 굳어졌습니다. 록셀라나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무스타파가 황제가 되면 오스만 제국의 전통에 따라 자신의 아들들은 모두 처형될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자신과 자녀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때 록셀라나에게 강력한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리스템 파샤였습니다. 리스템 파샤는 크로아티아 출신의 대부 시르메로 뛰어난 능력으로 대제상까지 올라선 인물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록셀라나의 딸 미으리마 술탄과 결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그는 록셀라나의 사위였던 것입니다. 리스템 파샤는 냉철하고 계산적인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무스타파가 황제가 되면 자신의 입지가 위험해질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모인 록셀라나와 이해관계가 일치했습니다. 1552년 드디어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슐레이만이 페르시아 원정을 결정한 것입니다. 사파비 왕조의 페르시아와 오스만 제국 사이에는 오랜 갈등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원정이었습니다. 원정을 앞두고 슐레이만은 각 왕자들에게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무스타파는 아마시아에서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와 합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무스타파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리스템 파샤는 이를 무스타파를 제거할 마지막 기회로 보았습니다. 1553년 봄, 페르시아 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세한 슐레이만은 대부분을 가마에서 보내야 했지만 여전히 제국의 최고 통치자로서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이때 리스템 파샤는 교묘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슐레이만에게 무스타파 왕자가 페르시아와 비밀리에 내통하고 있으며 원정 중에 반란을 일으킬 계획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처음에 슐레이만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무스타파는 자신의 아들이었고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자신을 섬겨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스템 파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왕자의 주변에 수상한 인물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왕자를 황제로 추대하자는 소리가 들립니다. 페르시아에서 온 사절이 왕자와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계속 슐레이만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무스타파의 인기가 너무 높다는 것 자체가 슐레이만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보면 인기 있는 왕자가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자를 차지한 사례가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슐레이만 자신도 할아버지 바예지트 2세를 압박해 퇴위시킨 아버지 셀림 1세의 아들이었습니다. 과연 무스타파가 나를 배신할 수 있을까? 슐레이만의 마음에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1553년 9월 오스만 군대는 아나톨리아 중부의 에레글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무스타파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와 합류할 예정이었습니다. 무스타파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음모를,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속에 자라난 의심을. 그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원정에서 공을 세워 아버지에게 자신의 충성과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9월의 어느 날, 무스타파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아버지의 천막으로 향했습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에레글리의 황제 천막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경비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무스타파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천막 안으로 들어선 무스타파. 그 순간 그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1553년 10월 6일 에레글리. 이날은 오스만 제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날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무스타파 왕자가 아버지 슐레이만의 천막으로 들어갔을 때 천막 안에는 예상과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던 아버지의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평안하셨는지요? 무스타파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슐레이만은 한동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8년 전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어린 시절 자신의 무릎에 앉아 아버지 같은 위대한 황제가 되고 싶다고 말하던 그 아이가 이제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리스템 파샤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왕자가 반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왕자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와 내통하고 있습니다. 슐레이만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황제의 신호와 함께 천막 밖에 숨어있던 경비병들이 일제히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무스타파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대답은 없었습니다. 경비병들이 무스타파를 둘러쌌고 오스만 제국의 전통적인 처형 방식인 활줄로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스타파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장사였던 그는 경비병 몇 명을 쓰러뜨렸지만 결국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것이 무스타파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지켜본 슐레이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중에 그는 제국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무스타파의 죽음 소식은 순식간에 군영 전체로 퍼졌습니다. 예니체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지지했던 왕자가 아버지의 손에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군영 곳곳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왜 무스타파 왕자를 죽였느냐? 리스템 파샤의 모함 때문이다. 저주받을 자들이여. 예니체리들은 리스템 파샤의 천막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리스템 파샤는 간신히 목숨을 구했지만 결국 대제상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비극은 따로 있었습니다. 무스타파에게는 두 명의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메흐메트와 무라트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무자비한 전통에 따라 아버지를 잃은 이 아이들도 곧 처형되었습니다. 왕위 계승과 관련된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스타파의 어머니 마이 데브라는 아들과 손자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거의 미쳐버렸습니다. 한때 차기 황후감으로 여겨졌던 그녀는 이제 궁정에서 쫓겨나 초라한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무스타파의 죽음은 오스만 제국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나톨리아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무스타파를 사칭하는 가짜들이 나타나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진짜 무스타파 왕자는 살아있다. 아버지의 폭정에 맞서 일어나자. 이런 반란들은 수십 년간 계속되었고 나중에는 젤랄리 반란이라는 대규모 내전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한편 무스타파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은 록셀라나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아들들만 후계자 후보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록셀라나의 승리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두 아들 셀림과 바예지트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셀림은 록셀라나의 둘째 아들로 무스타파의 죽음으로 사실상의 왕세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술을 좋아하고 나태한 성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바예지트는 셋째 아들이었지만 형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는 용맹하고 지략이 있어서 많은 신하들이 그를 더 적합한 후계자로 여겼습니다. 1559년 록셀라나에게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두 아들 사이에 내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예지트는 형 셀림이 후계자로 확정되자 이에 불복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슐레이만은 이미 셀림을 후계자로 정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바예지트의 반란은 실패했고 그는 페르시아로 망명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샤는 오스만 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바예지트를 슐레이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1561년 바예지트도 형 무스타파와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 역시 아버지의 명령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이제 록셀라나의 아들 중에는 셀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셀림마저도 뛰어난 황제감은 아니었습니다. 1558년 록셀라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슐레이만의 사랑을 받으며 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노예에서 황후가 된 놀라운 성공 스토리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의 후계 구조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1566년 슐레이만 대제도 시게트바르 원정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것은 록셀라나의 아들 셀림 2세였습니다. 하지만 셀림 2세는 아버지나 조상들과는 달리 평범한 황제였습니다. 그는 주로 궁전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고 실질적인 국정은 대제상 소콜루 메흐메트 파샤가 담당했습니다. 만약 무스타파가 살아있었다면, 만약 그가 황제가 되었다면 오스만 제국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많은 역사가들은 무스타파가 황제가 되었다면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가 더 오래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는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록셀라나와 슐레이만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사랑은 강했지만 그 사랑이 불러온 결과는 너무나 쓰라렸습니다. 1558년 4월 15일 슐레이마니의 모스크 근처 궁전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록셀라나 아니 휘렘 술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곁에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는 슐레이만이 있었습니다. 5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록셀라나는 25년간 황제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노예에서 시작해 황후로 끝을 맺은 오스만 제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인물이었습니다. 슐레이만은 사랑하는 아내의 무덤을 자신이 묻힐 슐레이마니의 모스크 바로 옆에 만들었습니다. 황제와 황후가 나란히 잠든 이 무덤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록셀라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가 깨뜨린 전통은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533년부터 1656년까지 약 130여 년간 오스만 제국은 여성들의 시대 설터넛 어보 귀멀라 불리는 특별한 기간을 겪었습니다. 록셀라나가 시작한 이 시대에는 황후들과 태후들이 실질적으로 제국의 정치를 좌우했습니다. 록셀라나의 딸 미흐리마 술탄은 아버지 슐레이만과 남동생 셀림 2세 시대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었던 리스템 파샤가 2번이나 대제상을 지낼 수 있었던 것도 미흐리마의 정치적 후견 덕분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코셈 술탄, 투르안 술탄 같은 강력한 여성들이 등장해 제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했습니다. 이들은 술탄들이 하렘에서 놀이와 향락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정을 대신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록셀라나의 유산에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셀림 2세는 아버지나 할아버지 같은 위대한 황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로 궁전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고, 실질적인 국정은 대제상 소콜루 메흐메트 파샤가 담당했습니다. 이때부터 오스만 제국의 술탄들은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 않게 되었고, 정치에도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만약 무스타파가 황제가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가 아버지 슐레이만만큼이나 뛰어난 황제가 되어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를 더 오래 지속시켰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스타파의 죽음으로 시작된 아나톨리아의 반란들은 수십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는 젤랄리 반란이라는 대규모 내전으로 발전해 제국의 국력을 크게 소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록셀라나는 단순히 제국을 혼란에 빠뜨린 악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록셀라나가 폴란드 왕 지그문트 2세에게 보낸 편지들은 현재까지 남아있으며 심지어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오스만 제국과 폴란드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뛰어난 외교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록셀라나는 콘스탄티노폴리스, 메카, 예루살렘, 에디르네, 앙카라 등의 수많은 공공시설을 건설했습니다. 특히 이스탄불에 있는 하세키 휘렘 술탄 하맘 목욕탕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그녀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는 명건축가 미마르 시난이 설계한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록셀라나는 오스만 제국에서 여성의 정치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녀 이전에는 후궁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금기였지만 그녀 이후로는 황후와 태우들의 정치 참여가 당연시되었습니다. 오늘날 록셀라나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록셀라나를 나라를 빛낸 위인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들을 위한 우크라이나 소개책자에도 그녀의 이야기가 실려 있을 정도입니다. 그녀의 고향 로아틴에는 동상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록셀라나를 미모와 지혜로 강대국 오스만 제국의 명군을 주물렀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숙적이던 크림 칸국의 뒤를 봐주던 오스만 제국의 쇠퇴를 부추긴 구국의 영웅으로까지 평가합니다. 터키에서 록셀라나는 복합적으로 평가받습니다. 한편으로는 오스만 제국 최전성기의 상징적 인물로,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 쇠퇴의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방영된 터키 드라마 위대한 세기에서 록셀라나는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터키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랫동안 제국을 망친 악녀 또는 총명한 군주를 유혹한 판무 파탈로 여겨졌던 그녀를 이제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최고 권력에 오른 여성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록셀라나와 슐레이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종교의 다름도, 전통의 무게도 사랑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더 큰 비극을 낳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슐레이만이 록셀라나와 결혼하기로 한 그 순간 오스만 제국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랑을 선택할 때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이익,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적절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여성도 남성 못지않은 정치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록셀라나는 교육받을 기회가 있었기에 뛰어난 외교관이자 정치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록셀라나와 슐레이만의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애 소설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인 사랑과 권력,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선택과 갈등을 다룬 위대한 서사시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소녀가 세계 최강 제국의 황후가 되기까지, 노예의 사슬을 끊고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기까지, 그리고 그 사랑이 가져온 영광과 비극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모험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탄불의 슐레이마니의 모스크에는 두 개의 무덤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세계를 정복한 황제가, 다른 쪽에는 그 황제의 마음을 정복한 여인이 영원히 잠들어 있습니다. 5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가슴 뛰는 설렘을 느끼고, 누군가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깊은 생각에 잠길 것입니다. 사랑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권력도 죽음도 진정한 사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록셀라나와 슐레이만,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위대함과 인간의 가능성과 그리고 선택의 무게에 대한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록셀라나와 슐레이만 대제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500년 전 이스탄불 궁전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때로는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이죠. 록셀라나처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용기, 슐레이만처럼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진정성,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들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값진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